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퍼 신승영입니다. 그동안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나 세타2 엔진, 그리고 레이싱홈 그룹 등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왔었는데요. 오늘은 설 연휴에 맞게 조금 더 가벼운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 제가 애플의 자동차 산업 진출에 대해 간략히 다뤘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러 보도를 통해서 현대기아차와 손을 잡는다, 아니다 등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올 초에 애플카 혹은 아이카가 이슈였다면 작년 초에는 이 소니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소니는 2020년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행사에서 콘셉트카 비전 S를 깜짝 공개합니다.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 및 센싱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히는데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인포테인먼트 경험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힙니다. 이는 전체 발표 중 마지막 3, 4분의 짧은 내용이었지만 자동차업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정확히 자동차 산업에 진출해서 완성차 메이커를 꿈꾸는 건지, 아니면 삼성이나 LG처럼 전장 및 부품 부분에서 톱티어로 방향을 잡은 것인지 밝히지 않아서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당시 국내외 여론에서도 소니가 직접 차를 만든다, 안 만든다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1년이 지난 올해 CES에서 자동차 전장 산업에 대한 진출 의지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전장 산업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콘셉트카 비전 S의 경우 실제 주행 테스트까지 8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금융가에서도 전장 부분에서 충분히 실력을 쌓은 이후 완성차 메이커로 진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니, 삼성, LG가 전장 및 부품사로서 톱티어를 겨냥한다면 이 폭스콘은 제조사로서 보다 확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위탁 생산업체로 잘 알려진 대만 폭스콘은 전기차 메이커로 도약을 노리고 있는데요. 폭스콘은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테크데이 행사를 열고 전기차 플랫폼 MIH를 공개했습니다. MIH 플랫폼에 대해서 폭스콘은 전기차 업계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는데요. iOS가 아닌 이유, 바로 플랫폼을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다양한 차종 설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와 합자법인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FCA 차세대 전기차 개발 및 양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바이통과는 전기차 위탁 생산 협력을 약속했고, 볼보의 모기업인 지리자동차와 오데오 지분의 전기차 합작사를 설립합니다. 이외에 글로벌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과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 등과 협력 및 투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보다 설계 및 생산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이처럼 자본과 유관 기술력을 보유한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 진출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을 제외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자동차 업계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실패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야마하, 스와치가 대표적이죠. 야마하는 악기와 골프채는 물론 변기와 수도꼭지까지 만듭니다. 자동차보다는 모터사이클로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 야마하의 엔진 사업부는 자동차 업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릴 만큼 잔뼈가 굵었습니다. 1955년부터 모터사이클을 제작하면서 내연기관 엔진의 노하우를 축적하는데요. 이는 혼다와 굉장히 비슷한 행보입니다. 야마하는 근래까지도 자동차 엔진 설계에 깊숙이 관여를 하는데요. 렉사스 LFA에 쓰인 V10 엔진을 비롯해 포드 SOH 엔진, 볼보 V8 엔진 등이 야마하가 참여한 작품입니다. 야마하는 1980년대 F2와 F3000 엔진으로 일본 모터스포츠 무대를 석권했고, 1989년에는 F1 엔진 개발에도 뛰어듭니다. 당시 600마력의 8기통 엔진을 비롯해 1990년에는 12기통 엔진까지 선보이는데요. 경쟁사보다 가볍고 낮은 무게중심으로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1992년에는 자동차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 모델을 공개합니다.
이 앞서 선보인 F1 엔진을 탑재한 OX99 11이 그 주인공인데요. F1 레이스카 차체를 바탕으로 400마력의 최대 1만 rpm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고회전 엔진을 탑재했고 파격적인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이후에 이 계획도 무산되죠. 2015년에는 맥라렌의 고든 머레이와 함께 유럽 시장을 겨냥한 소형차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를 넘어 글로벌 시계 산업을 선도하는 스와치 그룹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었는데요. 바로 다임러 에이지의 소형차 브랜드 스마트입니다. 스와치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 스와치 창업자 니콜라스 하이에크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콤팩트한 차를 원했고 시계 산업 특유의 정밀성이 자동차에 접목될 경우 막대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스와치와 다임러 양측은 1994년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소형차 브랜드 출범을 공식화했는데요. 브랜드명 스마트는 스와치의 S, 메르세스 벤츠의 M, 그리고 예술의 아트 모아서 스마트란 명칭을 확정지었습니다. 스마트는 귀여운 디자인과 높은 연료 효율성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만 소형차 특성상 수익성이 높지 않는 반면 예상보다 높은 제조 원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스와치에서는 다임러에게 전량 지분을 매각했고 이후 다임러는 스마트 지분 절반을 중국 지리 자동차에게 매각합니다. 무선 청소기와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 기기 등 명품 가전기기로 유명한 영국의 다이슨도 전기차 시장 진출을 검토했습니다. 가전기기에 쓰이는 배터리와 모터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었는데요. 다이슨이 전기차 개발을 공식화한 건 2017년이었습니다. BMW와 인피니티에서 근무했던 롤랜드 크루거 부사장을 영입해 프로젝트를 전담시켰는데요. 다이슨은 이 과정에서 아키텍처 설계와 공기역학 등 관련 특허 18건을 출원하며 새로운 전기차 메이커의 등장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발표 직후 전기차 생산을 위한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 생산 시설을 짓고 500여 명 이상의 연구 개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2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3조 원을 투자하고 2021년에 첫 번째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언뜻 순탄해 보이던 다이슨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2019년에 갑작스럽게 중단됩니다. 창업자 제임슨 다이슨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서 마땅한 수익 확보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밝히는데요. 이후 제임스 다이슨은 2020년 인터뷰를 통해 프로젝트명 N526으로 명명된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공개합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 준하는 덩치를 갖춘 SUV 타입으로 최대 965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 팩과 홀로그램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신기술을 담았지만 베이퍼웨어에 전락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의 성공으로 신생업체들의 자동차 산업 진출이 한결 쉬워 보이는 점도 있고요. 애플이나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서 분명히 자신들만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욕심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다만 다이슨처럼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일단 스노우볼이 구르기 시작했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 눈덩이를 굴린 것은 누구고 깔리는 것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이었습니다.